안녕하세요, 디스모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2019년 신형 맥북 에어를 가지고 과연 영상 편집을 어떨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나름대로 느낀 후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맥북 에어를 가지고 두 가지를 테스트할 건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리뷰가 과연 끊기지 않고 잘 진행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렌더링을 돌렸을 때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긴 설명보다는 일단은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특히 4K용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프리뷰 화면을 볼 때 과연 프레임 드랍 없이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퀀스 세팅은 고정으로 해놓고 프리뷰 화면만 4K 1080p 7200p 사이즈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4K 원본 파일을 1080p로 다운스케일링해서 1080p 프리뷰 화면으로 보는 것까지 총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장면과 음악이 반복될 예정이라서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테스트한 영상은 오늘 보시는 이 영상 바로 전 영상에 사용했던 편집본 일부를 사용했던 것인데요. 영상 레이어 2개, 오디오도 2개지만 하나는 무음으로 녹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개를 사용하고요. 색 보정을 살짝 한 레이어까지 합쳐서 그렇게 무겁게 작업하지는 않았는데도 웬만한 상황에서 다 프레임 드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벅이는 게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프리미어 프로가 메모리를 최대한 많이 쓰면 조금 더 나아질까 싶어서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로 하고 한번 봤는데요. 역시나 버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른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따로 계속해서 편집했던 편집본은 아니고 그냥 찍어놨던 영상을 5초 간격으로 겹겹이 쌓아서 4개의 영상과 4개의 무음 오디오를 사용해서 프리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80p 사이즈로 다운스케일링해서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더 버벅이는 느낌은 기분 탓? 그래서 프리미어는 이 정도로 해보고 이번에는 파이널 컷으로 프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편집을 하지 못했고요. 방금 전 프리미어 프로에서 했던 것처럼 찍어놨던 영상을 5초씩 겹겹이 쌓아서 4K 프리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렌더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맥북 에어 영상을 사용할 건데요. 이번엔 편집본 한 11분 15초, 아니다 11분 한 50초인가? 그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편집했던 걸 통째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p로 찍은 것도 있고 4K를 다운스케일링 한 것도 있어서 약간 짬뽕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평소에 하는 작업대로 그대로 렌더링을 돌려서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도 렌더링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편집을 하진 않았고요. 영상을 그냥 10분짜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사용 후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오늘 영상 전에 올렸던 맥북 에어 언박싱이랑 첫인상 영상에서 두 가지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맥북 에어인가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었는데요. 학생을 위한, 맥북 입문자를 위한, 마지막으로 간단한 영상 편집자를 위한 맥북 에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테스트를 하면서 또 영상을 올려놓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먼저 학생을 위한 맥북 에어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유학생을 위한 맥북 에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을 보면은 맥북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윈도우를 깔아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한국에서는 액티브엑스랑 결제가 들어가는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맥 OS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나 결제나 기타 등등이 전부 다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지만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학생을 위한 것보단 유학생을 위한 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로 영상 편집자를 위한 맥북 에어 아닐까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할게요. 렌더링을 돌릴 때 역시나 발열과 소음은 여전했습니다. 발열도 있어서 여기 가운데 줄까지는 뜨거운 편이고요. 특히 이 부위는 완전 뜨겁습니다. 팬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대략 7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2016년 맥북 프로 15인치로 4K 작업을 했을 때도 발열과 소음이 있었는데 에어에서 없기를 바란 거는 조금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1분 50초짜리 영상을 1080p로 해서 렌더링 하는데 18분 50초, 거의 한 20분 정도 걸렸다는 게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도 프리뷰는 괜찮지만 렌더링 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파이널 컷도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제 나름대로는 프레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파이널 컷을 이용한 간단한 컷 편집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식의 편집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무겁게 작업을 하는 편은 아닌데 저보다 더 가볍게 하는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영상 편집용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080p로만 편집하고 렌더링을 한다면 문제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욕심이 더해져서 4K를 할 경우에는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맥북을 통해서 4K 작업을 하시려면은 결국에는 프로 라인을 보셔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차라리 맥북 에어보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대의 윈도우 제품의 노트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훨씬 좋죠.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디자인으로는 LG 그램을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LG 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전혀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추천까지는 못하겠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는 많이들 추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기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완전 별개의 얘기지만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 안되면 6세대의 아이패드까지도 아예 아이패드랑 루마 퓨전 조합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가격 면에서는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아이패드를 통해서 렌더링을 몇 개 돌려봤거든요. 근데 4K도 그렇고 렌더링 하는 거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루마 퓨전 편집하는 것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패드용 OS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외장하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다양한 세팅과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사용하는 선에서 테스트한 것은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거나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